안녕하세요. 동고민 극복 중의 톰팔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워크아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회생을 하라고 했었는데 워크아웃을 한 이유가 여유롭게 오래 갖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 친구도 채무가 한 1억 5천 정도 됐었고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친구인데 코인 투자에 빠져가지고 워크아웃을 하려면 조건이 연체 기간이 길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연체 기간을 버티는데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돌려막기 시절 때 연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추심 전화도 많이 안 받아봤고 궁금해서 추심에 대한 법을 찾아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무서운 채권 추심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불법 추심이란 게 있잖아요. 빚쟁이를 이렇게까지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정해주긴 했네요. 불법 추심의 종류는 딱 10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폭언, 폭력, 협박 3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자분하고 통화할 때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와 본인 관계에 있어서 녹취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는 것을 권하는데 왜 녹음을 하냐면은 쌍욕을 박으시거나 이것도 불법 추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협박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안 갚으면 아시죠? 이런 협박도 불법 추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이런 건 별로 없겠죠. 4번째는 이제 주변 지인, 가족에게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5번째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을 때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추심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6번째는 이게 추심에도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1일 2회 응답으로 간주되는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응답을 2번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3번 이상 요구하면 위법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 무응답으로 응대를 했을 경우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7번째는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요. 소속과 성명을 꼭 물어보시고 8번째는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에요. 즉 야간이잖아요. 야간에 발생했다면 이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되고요. 9번째는 주변 보내기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10번째는 방문 추심을 한다 했을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와 가족들이 무서워하니 자제해주세요 라고 거부 의사를 똑똑히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방문 추심이 진행된다면 불법 추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 행위가 있다면은 금융감독원에게 고발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채권 추심이 일상생활에 진행이 됐을 때 던전에 있는 보수전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만 이런 걸 포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체를 저도 했던 적이 조금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일중인데 전화가 오면은 이 시간에 꼭 연락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고 미뤄요. 잠깐 통화할 때 다음에 하자고 미룰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기약하시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서 외부화하고 단절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게 약간 좀 운이 좀 필요한 건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진짜 이때는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 아주 능청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일명이 이제 치권화법이라고요. 절대 뚫면 안 되고 기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김땡땡님 이날 이후로 연체된 거 알고 계신가요? 하시고 네네네네 금방 갚을게요. 그럼 이거 추심 전화 된 거예요 그쵸? 확인했으니까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 누가 추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약간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대충 변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고 이날 꼭 갚을게요. 갚으려고 하는 의지 및 의사도 표현해 주시고 절대 추심 전화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 전화를 회피하는 것은 방문 추심이 허용된다고 하니까요. 또한 추심자가 간혹 뻥카를 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 명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때는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강제 집행이니 압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서류를 제기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들은 이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더라고요. 회생 중입니다. 뭐 사건 번호 땡땡땡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보니까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전화를 대신 변호사님께서 탱커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법의 경계면에 아슬아슬하게 존재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진짜 거의 돌진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사채역은 최대한 안 빌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추심하시는 분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눈이 왔는데 올해도 벌써 끝나가네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